직접 가봐야 되고, 가서 느낌이 오면 사야 돼요. 가서 느낌이 오면.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어렵네요. 가서 느낌이 오면 무조건 사야 돼. 사야지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시세 보니까 한 6억인가 7억 정도 하더라고요, 지금은.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, 그런 기회가 많다, 지금도. 그래서 저는 어디를 주로 보고 있냐면, 부평, 부천, 이제 인천하고 서울의 중간지, 뭐 그런 쪽으로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 투자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다음. 35페이지입니다. 나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풍차 돌리기, 즉 레버리지 투자를 10년간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 대출금 2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현재 110억 원이라는 10억 원의 자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. 와,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10억. 부럽습니다. 부럽습니다.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.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이 책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직장 생활하면서. 그렇죠. 직장에서 이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자, 다음. 네. 39페이지입니다. 내가 잘 주택이 하나 마련되었으면 비로소 투자로 넘어갈 차례다.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그리고 3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자산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복잡해지는 세금 구조와 싸우고 돈이 될 만한 투자처와 투자 종목을 연구하면 점차 투자자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. 제가 생각하기엔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우리 아이한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고, 지휘자님은 요번에 이제 옮겼잖아요, 집을. 이제 곧 옮기죠. 이제 네. 옮기죠. 아주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. 아주 넓은 국민평형. 축하드리고요. 기분은 어때요? 기분 아주 지금 인테리어, 생각지도 못한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. 그 집은 깨끗하고 좋다 그랬죠. 인테리어가 된 집이라서 사실 선택하고 들어가서 2천만 원 아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에 좀 하자가 있고 등을 갈라고 했더니 천정 도배를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배꼽에서 시작한 게 점점 배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. 어쨌든 이 넓은 평수에 그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이제 벌어서 갚는 걸로. 네, 그렇죠. 갚아야죠.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. 42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상황판이죠. 우리가 말하는 상황판인데 자신이 투자했던 투자처를 간단히 요약하고 지도를 붙여놓은 이 상황판을 만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. 네. 그렇죠?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? 저는 부동산 중개소도 이렇게는 못하겠다. 이만큼 열정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요. 정말 대단한 거. 정말 꼼꼼하신 분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투자 기간 내내 있었던 그 지역의 사진하고 자료를 다 모아 놓으셔가지고 그걸 또 책에 이렇게 다 올려 놓으셨으니까 아마 그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. 저는 못할 것 같은데. 저는 못할 것 같은데. 블로그 활동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었고 또 그게 또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꼼꼼하신 분. 근데 이런 상황판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고수들이나 이런 집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책으로 담겨주셨고요.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읽으면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너무 많은 내용, 본인의 이제 모든 지식을 다 여기다가 놓으려고 하다 보니 책이 좀 약간 산만해졌다. 초반부에는 재밌었는데 막판에 후반부에 갈 때는 굉장히 좀 산만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. 그 다음에 10년간의 부동산 현금 투자 흐름표라고 이분이 또 작성을 해주신 게 있어요. 몇 페이지에 있냐면 63페이지에 있는데요. 보시면 이분이 1년차 때는 뭘 샀고 2년차 때는 뭘 샀고 그거를 매도해서 얼마의 이익을 받고 이런 것들을 7년차까지 해서 9년차 즉 10년차의 내용을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.
이거 보시면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이거는 뭐 이렇게 점점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는 아니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네모칸의 개수가 2배, 3배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분이 7년 차하고 9년 차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이게 이제 1년 차에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3년 차, 5년 차 되면서 이제 조금씩 나름 노하우가 생긴 거죠. 그래서 7년 차에는 거의 한 2주에 하나씩 샀다고 봐야 됩니다, 지금. 그죠? 1년이 52주니까. 직장을 그만두신 때인가?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샀고,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. 해 놓으셨고, 이 책에서 이제 또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손실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죠. 그런 거 읽은 거 기억나요? 네. 손실을 한 번도 안 봤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씩 경험을 쌓았고, 두 번째는 자기만의 체크리스트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. 그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다.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. 라고 지금의 위기만 잘 넘어가면 이분은 만약에 지금의 위기만 잘 넘어간다면 이제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 부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를 계속 하고 계셨고요. 계속 하고 계시고, 근데 이런 정도의 지금 50개 정도를 하려면 사실 이거 일주일 50개라면 이거 이제 전세 연장 같은 걸 하려면 거의 이제 2주나 3주에 한 번씩은 전세 연장 계약서를 계속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어쨌든 이걸 관리하는 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대단하신 분이다.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이런 그림은 사실 어떤 책이나 어떤 블로그에서도 볼 수 없는 노하우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매번 책 보실 때마다 그랬던 거. 그래서 도대체 얼마 버는 거냐. 네. 밝혀라. 이랬는데. 그걸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은 소상히 밝혔어요. 너무 소상히 잘 밝혀주셨습니다. 자, 79페이지. 물건의 종류별 포트폴리오는 수도권 아파트,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, 서울, 인천의 구축 빌라, 서울 오피스텔 이렇게 4가지 종류를 4대 2대 2대 2 비율로 가지고 있다. 종합적으로 수도권의 물건은 장기 보유를 기본으로 하고 지방의 물건은 2년 보유 후 기본세율이 되면 바로 매도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.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. 저도 이런 생각 이렇게 곰곰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생각을 많이 해본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요번에 윤석열 정부 오면서 여기서 2가지가 더 추가됐죠, 지금. 아세요? 뭐요?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상생임대주택. 그래서 양도세를 4년만 지나면 완전히 없애주는.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요. 한 채 있으면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. 그러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니까 이 양도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%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데 상생 임대를 하게 되면 이 2번째 집을 상생 임대로 신고를 하고 이 신고한 거를 4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 면제. 1주택과 동일하다는 거네요. 이 상세 임대주택이 몇 개가 있더라도. 네. 두 번째는 왜 그런 걸 만들었대요?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미 다 풀린 거죠. 두 번째 지금 풀린 게 뭐냐면 지방주택 공시지가 3억 원 이하,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그 주택이나 아파트 사면 그것도 또 양도세 면제. 그럼 1억 원이 아니라 이제 3억 원이 되는 거예요? 네. 지방만? 네. 너무 전체 3억 원. 지방만. 지방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요. 지방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면요. 실거래가는 5억에서 6억 정도거든요. 지금 결국 다 풀렸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. 다 풀렸습니다. 마음껏 투자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빌라 단지가 그런 것 같은데 3억 원 이하인 것 같은데. 그럼 그게 이제 지방에 해당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이 원래 뭐 정책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지지층이 몰아준 표에 따라서 사실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이렇게 다 풀린 거죠. 그래서
요즘 여러분들 언론 기사에서 종부세가 뭐 과하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? 안 나오죠. 최근에 잘 없죠. 네. 없죠. 근데 종부세를 안 두드려 맞거든요. 다 풀려가지고. 이번에 뭐 국회를 언제까지 통과를 못하면 이게 뭐 그 엎치락 뒤치락 될까 말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. 근데 상생 임대로 신고하면 이제 다 풀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.